안녕하세요. 스텝원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혹은 한국어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고 있으면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혹은 영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일단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국어로는 나는 점심을 먹는다고 말해도 되고 점심을 먹는다. 나는 이라고 말해도 되고 나는 먹는다. 점심을 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나는 점심을 먹는다. 라는 단어들의 순서가 바뀌어도 말이 되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I have lunch라고 하면 나는 점심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단어들의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거나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어와 영어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런 걸까요? 한국어 문장을 잘 보시면 나라는 주어 다음에는 는이 붙고 점심이라는 목적어 다음에는 을이 붙고 동사는 뭐뭐 하다 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도 어떤 단어가 주어인지 어떤 단어가 목적어인지 어떤 단어가 동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주어 다음에 은는이가 같은 조사가 붙지 않고요. 목적어 다음에도 을을이 붙지 않습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어떤 단어가 주어인지, 어떤 단어가 동사인지, 어떤 단어가 목적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어는 순서에 따라 해석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주어로 해석하고, 주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동사로, 그리고 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목적어나 보어로 해석하자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change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인 I like the change라는 문장을 보시면 I는 첫 번째로 나왔으니 주어로 해석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혹은 내가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like의 뜻은 뭐뭇을 좋아하다, 뭐뭐처럼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주어 다음에 나왔으니 동사로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뭐뭇을 좋아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더 change가 나왔는데요. change의 뜻은 뭐뭇을 바꾸다, 바뀌다 라는 동사의 뜻이 있고 변화라는 명사의 뜻이 있는데 이미 앞에서 동사가 나왔으니 여기선 동사로 쓰이지 않았겠죠. 나머지 뜻, 변화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 을을 붙여 그 변화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I like the change라는 문장은 나는 그 변화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문장을 볼게요. I change the rule 이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I가 첫 번째로 나왔으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또는 내가 이렇게 주어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change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change가 동사로 쓰인 거겠죠. 따라서 change의 동사 뜻, 뭐뭇을 바꾸다 또는 바뀌다 둘 중 하나를 쓰면 되는데 뒤에 보니 the rule, 그 규칙이라는 목적어가 나왔네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 규칙을 바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을 살펴볼게요. 일단 the world가 첫 번째로 나왔네요. 그러니 the world를 그 세계는 혹은 그 세계가 이렇게 주어로 해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changed가 나왔네요. 그럼 동사로 쓰였으니 뭐뭇을 바꾸다 또는 뭐뭇이 바뀌다 라는 뜻이 될 텐데요. changed 다음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뭇을 바꾸다 라는 뜻이 아닌 바뀌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 세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change라는 단어가 쓰였어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영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고 싶다면 단어의 모든 뜻을 품사별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한국어 문장과 다른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명사나 동사 등 품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겠지만 문법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 넘기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일단 명사를 살펴볼게요.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뜻합니다. 따라서 철수, 영희, 마이클, 케이트 같은 사람의 이름들, 그리고 해, 나무, 책상, 가방, 돈 같은 사물의 이름들, 그리고 한국, 미국, 중국 등과 같은 나라의 이름들이 명사에 속합니다. 이러한 명사들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 영희, 해, 나무, 책상, 한국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들, 즉 날 때부터 명사인 단어들만 있어서 이런 명사들이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모든 문장이 참 간단하고 해석하기 쉬울 텐데 이런 명사들 외에도 동사 뒤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사들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문장이 좀 더 길어지겠죠. 당연히 해석하기 어렵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에서는 sleeping well이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서 sleep, 잠자다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잠자는 것,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well까지 붙여서 잠을 잘 자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sleeping well이 첫 번째로 나왔으니 잠을 잘 자는 것은 이렇게 주어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is는 뭐뭐이다 라는 뜻의 동사죠. 뒤에 있는 good과 붙여서 좋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for health는 건강해 라는 뜻으로 문장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에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동사만 명사로 바꿀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문장도 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장 앞에 that을 붙여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whether 또는 if를 붙여서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을 명사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I, 처음에 나왔으니 주어로 해석을 해주고요. 따라서 나는, 내가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나온 believe는 동사 자리에 나왔으니 믿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때 you are honest 라는 문장은 너는 정직하다 라는 하나의 완벽한 독립된 문장이지만 그 앞에 that을 붙여서 명사로 만들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정직하다는 것, 이런 뜻의 명사가 되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셈입니다. 따라서 문장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나는 믿는다,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듯 일반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문장이 상대적으로 짧고 해석하기 쉽지만 동사를 명사로 만들거나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넣어주면 문장이 훨씬 길어지고 해석하기 까다로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엔 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먹다, 자다, 사랑하다, 싫어하다, 알다처럼 상태와 행동을 보여주는 단어를 동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동사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무조건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혹은 있다 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어에 따라 현재형은 am, is 세 가지, 과거형은 was, were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면 I was a student. 나는 이었다, 학생, 즉 나는 학생이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 예문을 보면 he is home. 그는 이다, 집. 그는 집이다.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he is home 하면 그는 집에 있다 혹은 집에 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비동사 am, is, was, were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 즉 먹다, 자다, 입다, 공부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됩니다. 그럼 일반 동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동사는 현재형의 경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여주면 되고 3인칭 단수가 아닐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I run fast라는 문장에서는 I가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줬고요. She runs fast라는 문장에서는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run이라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의 경우에는 주어에 상관없이 동사에 d나 ed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워서 써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work는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ed만 붙이면 과거형, 즉 일했다라는 뜻이 되지만 가다라는 뜻을 가진 go는 과거형이 go에 ed를 붙여 good가 아니라 went가 됩니다.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 중 하나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굳이 구분을 했을까요? 그건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 동사 뒤에 단순히 not을 붙이면 되지만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 동사 앞에 시제에 따라 do, does, did를 써주고 거기에 not을 붙인 다음 마지막으로 동사 원형을 써줘야 하죠. 그리고 의문문인 경우에는 비동사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주면 되지만 일반 동사는 주어 앞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do, does, did 셋 중에 하나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문법에 맞게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동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사 앞에 조는 도울조라는 한자어인데요. 즉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정확히는 다양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will, can, may, must, have to, should 등이 있는데 어떤 조동사가 붙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I go home 하면 나는 집에 간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I can go home 하면 나는 집에 갈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고요. I may go home 하면 나는 집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되고요. I must go home 하면 나는 집에 가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조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동사를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형용사로 넘어가 볼게요. 형용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뭐한이라고 해석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good, 좋은, nice, 멋진, pretty, 예쁜, handsome, 잘생긴 이런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etty girl 하면 pretty라는 형용사가 girl, 소녀라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handsome, 잘생긴 이라는 형용사가 boy, 소년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럼 이때 형용사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꾸며줄 수 있다는 건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죠. 즉, 이때의 형용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용사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외에도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보어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보어는 쉽게 말하면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she is pretty 라고 하면 she는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 그녀는 혹은 그녀가 라고 해석을 하고요. is는 뭐뭐이다 혹은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뒤에 pretty,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뭐이다라는 뜻과 합쳐져서 예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pretty는 she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되고 함부로 생략할 수 없게 됩니다. She is pretty라는 문장에서 pretty를 없애면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부터 형용사인 친구들만 있으면 해석하기 참 편한데 문제는 동사를 또 형용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뒤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를 과거 분사의 형태, 흔히 말하는 pp로 쓰거나 아니면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이들을 형용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면 The Sleeping Baby에서 sleep은 원래 자다 라는 뜻의 동사이지만 ing를 붙여서 자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the sleeping baby 하면 그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예문에서는 the broken window가 나왔는데요. 창문이 자기 스스로 깨는 게 아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진 거기 때문에 ing가 아닌 과거 분사의 형태를 써서 broken window 라고 해주면 깨어진 창문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to go가 앞에 나오는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이때 to go는 뭐뭐 할, 즉 여기서는 가야 할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time to go 하면 가야 할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듯 다 동사를 활용해서 만든 형용사들이지만 형태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를 살펴볼게요. 부사는 보통 뭐뭐 하게, 뭐뭐 히라고 해석되고요. 문장이 완벽할 때 들어가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때 부사는 뭘 꾸며줄까요? 아까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준다고 했으니 명사를 꾸며줄 필요는 없겠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같은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에서 fast, 빠르게 라는 뜻의 부사가 앞에 나오는 run, 달리다 라는 뜻의 동사를 꾸며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너는 빠르게 달린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very, 매우 라는 뜻의 부사가 뒤에 나오는 kind, 친절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꾸며주네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는 매우 친절하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quite, 꽤 라는 뜻의 부사가 well, 잘 이라는 뜻의 부사를 꾸며줍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나는 그를 꽤 잘 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surprisingly, 놀랍게도 라는 뜻의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을 해석해보면 놀랍게도 그는 나의 학생들 중 한 명이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네요. 이렇듯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전체적인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문장에 들어가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에는 이렇게 날 때부터 명사인 일반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여 명사로 만들 수 있고요. 문장 앞에 대시나 whether, if 등을 붙여 명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명사들이 문장에 들어가면 문장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동사를 살펴볼게요.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비동사는 뭐뭐이다 혹은 있다 라는 뜻으로 현재형은 am, is 세 가지, 과거형은 was, were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반 동사로 일반 동사 현재형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s나 es를 붙여주면 되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됩니다. 과거형은 주어에 상관없이 동사에 ed를 붙여주면 되는데 불규칙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은 따로 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조동사는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의 뜻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보통 뭐뭐한 이라고 해석되는 단어들을 말하는데요. 형용사는 문장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도 명사와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형용사인 일반 형용사들만 있으면 문장을 해석하기 참 쉬울 텐데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과거분사 형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사 앞에 to를 붙여 형용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태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사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문장이 완벽할 때 들어가서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줄 순 없고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같은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장의 구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